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노후 대책 뭘로 합니까? 네. 병이 없는 게 노후 대책이에요, 그죠? 네, 건강. 그래서 오늘은 노후 대책, 피가 병을 없앤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들은 책을 볼 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 사람을 봐도 앞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옆모습, 위에서 보는 거 다르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갖다가 어떤 종교 서적으로 보기보다는 죄 짓고 병든 인간을 죄 안 짓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어떤 하나의 생명 회복책으로 본다. 근데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선악과, 불순종이라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병이 왔으니까 병을 없애야 될까요? 죄를 없애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죄와 병은 동일이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죄가 뭘까요? 양심을 거스리는 거. 양심이 하늘의 음성 아닙니까? 내가 양심에 뭔가 찝찝하면은 어떤 신앙과 관계없이 죄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기한다고 기에다 맞춰야 될까? 뼈에다 맞춰야 될까? 음식에 맞춰야 될까? 핵심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뭡니까? 피검사예요. 피검사에서 모든 병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7장 11절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없앤대. 피가 병을 없앤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피가 병을 없애는데 우리 사모님 말때나 건강식품을 뭐를 먹어야 될까? 그거하고 그럼 음식이 신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예.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피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랬는데 우리는 내가 말을 한 줄 알아. 우리 저 자매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버리면은 말 못한 거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못 걸은 것 같으면 말을 못하고 손을 올린 상태에서 못 내리면 손이 안 내려가요. 이건 스크미온 파동을 피해 걸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 자매님 오늘 해가지고 하니까 교류 직무가 동시에 작동되는 사람 나도 평생 처음 봐서 3시간마다 교대를 해요. 이 사람이 혼란이 오겠지. 호르몬 대사부터. 그래서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하니까 말 못하면 거니까 말 못하고 팔 올린 상태에서 못 내리면 하니까 안 내려가고 가는 사람을 못 걸으면 하니까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어주세요. 앞으로 뒤로 주세요. 뒤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이 움직이지만은 그 핵심 움직여야 하는 음성을 바라는 건 뭐가 할까요? 이거 재미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류 첫 조상 아담과 하가 첫 아들을 놓은 게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이야. 근데 가인은 지 맘대로 하고 싶어. 왜?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 잘 들어요.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날 이렇게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벨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너가 잘못 만나 이래 놨으니까 알겠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순종하면 회복시켜준다니까 그대로 살아라 하니까 아벨은 이제 양을 치고
그래서 그걸 제사를 지내요. 가인은 필요 없어. 나는 내 먹고 싶은 건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이제 1년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양자도 피는 받으시고 가인의 농사를 안 받아줘 버렸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이 그냥 돌로 아벨을 머리를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첫 범죄 죄의 시작은 살인이었어요. 살인. 인류 첫 범죄의 질병은 살인죄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뭐가 말한다고요? 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아까 그 못 움직이고 못 걷고 말 못하는 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 몸에 피가 그 정보를 알아듣고 자율신경을 지배해서 내 몸에 그렇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과학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적혈구가 도넛 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적혈구가 말을 한다면은 진동이 있어야 될까요? 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적혈구가 진동해서 파동을 낸다는 것, 그것도 바이브레이션, 자발적 진동을 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의 하나님입니다. 과학이 뭐를 밝히고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죄 짓고 병든 인간을 회복시키는 인간 생명 회복 서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을 수없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을 짜고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신약을 막 짜고 짜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다를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혈서를 쓰고 혈명을 맺잖아, 그죠? 우리 도장 찍을 때 도장밥 색이 무슨 색입니까? 뭐를 상징해요? 내가 피로써 맹세한다. 그러면 성경이 보면 짐승의 피든 예수님의 피든 피로써 기록된 인친 서적이라면 이 약속을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하늘이 지켜줘야겠죠.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종교로 봐버렸어. 우리가 지금 종교로 모이는 데가 많잖아, 그죠? 어쨌든 성경을 지금 73억 인구를 갖다가 계속 줄여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종교가 나올까요? 두 부부가 나올까요? 부부가 이루는 거는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보다는 죄와 질병이 없는 가정 회복이 목적이다. 근데 이게 가정을 깨는 첫 번째 범죄자가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질병이 1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가 병을 없앤다. 피가 병을 없애야 돼요. 애기 놈은 대문에다 뭐 겁니까? 사람들은 그래, 그 금줄이 뭐 그 효과가 있어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 보내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제일 재앙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기로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 피를 갖다가 그 인방하고 양쪽 문설주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때 무슨 약속이 있었는가 하면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병은 어디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문에다 뭘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의 정결이 건강이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자다가 누구 다리 긁어요? 남의 다리 긁어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어. 내 자신을 바로 보기보다는 카더라 문화, 뭐가 좋다 하면은 내 몸에 맞고 안 맞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은 누구 몸에 맞아야 돼요? 내 몸에 맞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가져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다룰 때는 언제나 그 핵심은 뭐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서에도 보면 전부 피 뿌리고 피 바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제라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정결해야 될까요? 피가 정결해야 된다면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뼈가 있는 동물도 있고 뼈가 없는 동물도 있어, 그죠? 뼈가 없는 동물은 어디에서 피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소화기관에서, 장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뼈가 있잖아, 그죠? 뼈가 사람은 뭐 가슴뼈, 흉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늑골, 그 다음에 이게 엉덩이 뼈라는 골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뭐 평생 한 500kg 정도의 이제 피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이 장조혈설을 처음 발표한 사람이 일본의 모리시타 게이지.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실험을 했어. 토끼를 갖다가 아주 여러 마리를 토끼 다리뼈에 골수를 다 막아버렸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그럼 토끼 뼈에 골수를 통하는 혈관을 다 막으면은 이 토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겠죠. 피가 모자라서 빈혈이 있어야 되는데 빈혈이 아무 문제가 없더래. 그러면 실례로 뼈에서 계속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언제나 좋은 피는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설사왕창하고 나면은 혈색이 어때요? 이게 좋은 피가 계속 뼈에서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다른데 장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설사를 한번 하고 나면 하늘이 노랗고 사람이 어지러워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게 장조혈설이 맞을까? 골수조혈설이 맞을까? 장조혈설이 맞는가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간단히.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제가 이게 살펴본 바로는 이 위장에서 내려가면 12장이라는 데 있지, 그죠? 12지장. 12지장 다음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장에 예를 들어서 12장 공장, 비어있다는 비일공자를 씁니다. 비어있는 장, 그 다음에 회장, 총 6m예요. 12장은 길이가 짧으니까 그건 제외하고라도 한 6m 소장 중에서 2m 50이 공장이에요. 여기서 이 회장이라는 돌창자에 비해서 영양분의 흡수 능력이 8배나 커요. 지금 봐서는 이 소장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도 공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빈창자. 왜 빈창자라고 할까요?
음식이 여기를 빨리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면은 언제나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계속 음식을 넣어서 밀어 넣어버리면 비는 시간에 이 소장의 육모가 회복될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 따지면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까? 저녁 한 끼를 굶는 게 중요할까요? 굶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니까요? 좋은 피가 만들어질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게 소화기관에서 피가 안 만들어질 때는 뼛속 골수에서 뼈의 조직들이 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골수 저혈사라는데 피의 근본은 소장에서 그것도 빈창자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맞고요. 근데 지금 이게 적혈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산소와 영양분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산소. 우리가 음식 한 달 안 먹어도 살아요? 삽니다. 공기 5분만 숨 안 쉬면. 그러면 피는 뭐하고 제일 가까운 문제일까요? 음식일까요? 산소일까요? 산소.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산소 부족 상태에 살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만 과거 수천만 년 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35%였다. 지금 21%입니다. 35%였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덩치들의 공룡들이 살 수 있었고 산소 농도가 21% 되면서 다 멸종되어 버렸다. 근데 이제 그 호박이라는 보석 압니까? 호박. 호박이 뭘까요? 여러분 저 복숭아 이렇게 키워보면 나무 상처가 나면 진이 나와요. 그죠? 그 진이 나올 때 그 안에 공기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돌처럼 굳은 게 호박이에요. 한복 입으면 앞에 이렇게 노란 거 다는 거. 그러면 홍수전에 호박 속의 공기는 홍수전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산소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산소 농도를 재니까 38%가 나옵니다.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냥 천리 정도를 가볍게 사람이 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홍수전에는 나쁜 고기 다 먹고, 예? 나쁜 짓 다 해도 산소 농도가 충분하니까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가 969세고 아담 이후 홍수전까지 평균 수명을 재면 912세예요. 거의 천수예요. 그러면서 공중에 물이 내려오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산소 농도도 떨어지고 지금 21%대, 지금 뭐 20%, 18%대 내려가 버렸잖아요. 지하철 산소 농도는 19.4%, 찜질방은 18.5%, 자동차 밀폐됐을 때 18도.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 체내에 산소가 부족될 때 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오는데 그것이 암세포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강원도 산속의 산소 농도가 21%고 서울은 20.5%예요. 0.5% 차이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쾌적감이 다릅니까? 그럼 1% 차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우리 몸에 65%가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부터 좋아질까요? 지금 치매나 우울증 이게 대개 또 뭐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산소와 연관이 많아요. 산소가 충분하면 웬만한 사람은 몸에 난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거의 대부분 회복되어 버린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것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뇌 전두엽이. 이 전두엽은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져요. 이 전두엽이 이 손상이 오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두 번째, 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뭘까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무 죄책감이 없어. 뭐가 손상이 되면요? 전두엽이. 그 다음에 의지가 없어.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는 건 없어. 다 공짜만 바래. 그리고 이거는 어떤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리고 일에 계획성이 없어요. 뭐가 망가지면요? 전두엽이 망가지면요. 근데 이 전두엽이 이제 해봤더니 막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준철 교수가 실험해봤더니 21%의 산소 공급 때보다 30%의 산소 공급을 받을 때 두뇌의 인지활동 능력이 높아졌고 전두엽의 공간 지각 능력은 8% 높아졌고 언어 문제 해결 능력은 10% 늘어났다. 그럼 요즘 집에서 간단하게 애들이 우리 어릴 때는 다 밖에 가서 놀았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 한마디 야야 이거 하지 마라 그래 말 듣는 애 있습니까? 전혀 듣지도 않았는 것 같이 여전히 말썽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작동이 안 돼요? 전두엽이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건강한 삶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주는 공기, 활력을 주는 공기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아침에 걷는 것은 감기와 두뇌와 폐의 울려를 예방해주고 다른 수백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분명한 방호벽이 될 것이다. 분명한 방호벽이 될 것이다. 불결한 공기를 마심으로 피가 독기로 가득 차고 폐가 감염되어 온몸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 고쳐지지 않는 질병, 폐결핵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 같아요, 원인이?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이 산소 부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 저녁을 굶자. 우리 밥 먹고 뛰면 잘 뜁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폐가 산소를 호흡한다. 아니죠. 폐는 그냥 있어. 폐 밑에 횡격막이 이렇게 풀무지를 아래 위로 상하로 해야 되는데 횡격막 아래 위장이 있어요. 저녁 잔뜩 먹고 자버리면 횡격막이 위로 받쳐가지고 안 내려가는데 산소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아침에 머리 띵하고 바보처럼 돼버리잖아요. 예, 오죽하면 제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좀 굶어봐라. 그 다음에 덥게 자지 마라. 덥게 자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먹은 음식을 태워서 열을 내야 되는데 덥게 자버리면 열 낼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다 한번 가슴이 어때요? 왜 답답할까요? 간단해요. 내 몸은 36.5도 이상은 열을 안 내요. 그 이상 열이 나면 땀구멍을 열든 어쨌든 열을 빼버려, 그죠? 그 다음에 추우면요. 산소가 들어가서 불을 떼야 돼. 옛날 연탄 불 쓸 때 우리 그 공기구멍 이게 막았다 열었다 했죠, 그죠? 그게 폐예요, 폐포.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선선하게 자면은 폐포가 이렇게 쫙 열려 산소가 들어오고 너무 몸이 더우면 연료를 더 떼면 타 죽을까봐 산소가 들어가면 폐포를 닫아버리니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해져요. 근데 밤마다 뜨겁게 지져버려요. 그럼 폐가 닫힐까요? 열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급경사 산을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급경사 산을 내가 힘껏 뛰어 올라가도 기온은 딸릴 수 있어도 숨은 안 차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온보다 숨이 먼저 딸려버려요. 뭐가 닫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뜨뜻한 돌침대 놓고 밤마다 찢은다는데 밤마다 뭐 부족이 돼요? 산소 부족이 되고 나이 들면 치매 걸려버리고. 왜 우리가 비싼 돈들의 그 연료비 떼면서 그렇게 살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실이 다 이러니까 뭐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파동을 가져오면 좀 나을까 하다가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으라고. 현대 과학이 참 놀라운 것이
갯지렁이 알죠? 바닷가에 갯지렁이. 물속에 있다가 썰물 때는 물이 없는 데서 한 8시간 있어도 산소 부족이 없어요. 이 갯지렁이는요, 폐가 없으니까 숨 쉴 이유가 없겠지, 그죠? 콧구멍도 없어요. 뭐 숨 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갯지렁이의 헤모글로빈은 인간 헤모글로빈보다 40배 이상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하면, 이 같은 기술을 발판으로 하여 지난 2015년에는 갯지렁이 혈액을 응용한 대체 혈액의 임상 시험이 시작되었고, 왜 대체 혈액을 쓸까요? 근데 특히 이 갯지렁이의 헤모글로빈은 혈액형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O형, AB형, A형, B형 안 맞으면 막 난리 나버리잖아, 그죠? 갯지렁이의 혈액은 인간의 어떤 혈액에도 다 맞더라. 이렇게 대체 혈액으로는 뭐가 제일 좋겠어요? 갯지렁이 혈액이 제일 좋고. 그래서 2016년에는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인간의 신장 이식에 사용되는 대체 혈액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60여 명의 환자가 이 대체 혈액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과학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상처가 안 남고 오래 가는 것들이 되게 미생물 감염이잖아요. 그죠? 산소가 부족하면 혐기성 상태에서 모든 균은 번식하는데 그게 파시 상태예요. 그 상황을 없애줘 버리면 나쁜 균들이 번식을 못하고 좋은 균들이 하룻밤 회복된다면 뭐 질병 회복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신기 찬 분들 딱 해보면 피가 제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빈 창자. 공장 딱 잡고 갯지렁이 파동하면 딱 나오게 해놨어요. 어디에서 피가 만들어지니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근본부터 이걸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보톡스는 다 알죠? 보톡스. 보톡스가 뭐 하는 겁니까?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주름을 없앤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보톡스는 이 독성을 뭘로 만든지 압니까?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균으로 만드는데 주로 육식의 번식이에요. 그래서 고기 잘못 먹으면 뭐 하나요? 이 균이 번식하면 배탈 나고 설사나겠죠. 그래서 이 보툴리누스 균의 독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쓰는 게 아젤산염이라는 거예요. 붉은색 소금이에요. 이 보툴리누스균은 청산가리 플루늄보다도 독한 자연계 최고 맹독인데 어느 정도로 이제 강력한가 하면은 종이 한 장 무게의 500분의 1을 가지고 지구 전체를 죽일 수 있어요. 엄청난 맹독입니다. 우리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산소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하잖아요. 그죠? 헤모글로빈이 결합해가지고. 근데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하고 헐겁게 이렇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서 던져주고 오잖아요. 너무 붙여놔보면 본드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탄 가스는 어떻습니까? 산소가 21% 있어도 연탄 가스는 무색무취한데, 그죠? 뭐 우리가 뭐 한 1%대만 마셔도 난리가 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헤모글로빈하고 일산화탄소 결합은 산소보다 210배나 높아요. 그 산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죽을 맛이에요. 그죠?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요리를 하시는데 가스불에서 계속 있으면 산소는 다 잡아버리고 뭐가 많아요? 일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가스 중독 매로 그냥 힘드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강원도 펜션에 애들 투숙했다가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게 일산화탄소 중독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학교를 고소했어. 9명이. 내용은 이래요. 영국 헤이버링 대학에서 미용 분야 강의를 하는 이들은 2010년에서 12년에 브렌트우드 캠퍼스 내 강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어지럼, 구토, 탈모 등의 증상을 겪었어요. 학교 중에 해결해달라는 게 해결 안 해줘버렸어요. 고소를 해버렸어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0만 파운드, 하나 1억 4천만 원을 배상해줘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인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면 타살이고,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거의 다가 타살보다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요. 산소를 중심으로 보면요. 요즘 우리가 채소들이 싱싱하고 많이 큽니까? 예전보다? 벌레도 크죠? 뭐를 많이 주면 크죠? 질소요. 그 질소가 들어가면은 내 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아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염이 만들어져 버려요. 아까 그러죠. 고기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처리해서 보툴리누스균 생성을 막는데 이 질산염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상추예요. 돼지고기가 잘 상합니까? 돼지고기 어디다 싸먹어요? 상추에 싸먹죠. 그러니까 궁합이 맞다 그래요. 균을 죽이는 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아질산염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놈이 들어오면은 적혈구와 아질산염의 결합은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보다 250배나 강해요. 그러면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이나 아질산염과 헤모글로빈의 결합이나 같아요. 그래서 생채소, 과일 막 크고 이쁜 거 있죠. 채소 싱싱한 거 우리 막 생거 집자 먹고 먹죠. 그러면 질산염이 들어가면 그게 아질산균에서 아질산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오는 걸 우리가 메트 헤모글로빈, 유아들은 죽어버려요. 일종의 청색증. 날이 추워지면 손이 시퍼져요. 더 심해지면 아이 손끝이 푸른 레이노드 증후군 가죠. 여러분 생채소 생과일 좋습니까? 이 질산염은 위장관 내에서 아민이라는 아미노산과 딱 결합이 되면은 이 니트로사민이 되는데 이것은 간 독성, 암, 돌연변이, 태아기형. 그럼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질소로 인한 피해는 생각을 안 해. 큰 것만 좋아하지. 이 니트로사민은 300여 종의 이름에 그중 95%가 발암성 물질이에요. 우리 사모님 평생 생채소 녹즙 잡수다가 이제 끊으셨잖아. 그죠? 몸이 얼마나 가벼워요. 뼈가 시려져 버려요. 뼈가 이거는. 생채소 생과일 그냥 얻어먹어요. 돈 주고 사 먹어요. 그것도 아주 이쁜 놈 좋다고 사 먹고 내가 병들어 죽으니까 만성 자살증 환자 아닙니까?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익혀라. 익히면 무조건 반 이상 줄어들어요. 옛날 엄마들이 얼마나 머리가 그거는 영감이지. 기가 끄는 거지.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 보면 채소 그냥 솥에 푹 삶아가지고 그물 안 먹어. 다 버리고 널어버렸어요. 요즘은요. 삶아가지고 그물 마셔요. 그 환장하죠. 그게 지정신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질산염의 특징은 새로운 혈관을 잘 만들어줘요. 뭐 심장이 혈관이 많이 있을 때 새로운 혈관을 만들면 주면 좋겠죠. 또 당뇨로 뭐 혈관이 막혔을 때 이게 들어가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보건학 과학의 케빌 박사가
쥐를 갖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쥐의 뒷다리를 탁 묶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해놓고 이 몇 마리에게만 하루 2번씩 아질산염을 투여했더니만 3일 만에 새로운 혈관이 다 만들어요. 획기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더니 7일 만에는 완벽하게 묶어놓은 거와 관계없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정상으로 들어요. 야, 우리 혈관 막힌데 좋겠다 생각할까? 근데 그냥 이걸 투여하지 않는 쥐는 28일이 지나서야 정상으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왜 안 죽을까요? 신생혈관 더 얘기 들어봅니까? 암세포는요, 스스로 점액을 분비해서 자꾸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요. 그러면 내 아질산염이라는 것이 암 환자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암세포에 먹이를 공급하는 혈관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아질산염. 어디에 제일 많아요? 질소가? 생채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생채소 생과를 먹고 나면 잠잘 때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데 이거 자다 말고 2번, 3번 화장실 가야 되니 몸이 고쳐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런 독소가 장에 생기면은 대장에서 야 이거 흡수하면 나 죽어 이래가지고 흡수를 안 해가지고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이 물고 모양이 있는 변을 제대로 못 봐. 생채소 생과를 많이 먹으면. 그러면서 나는 건강식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 보고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씨 맺는 채소라 그랬어요. 우리가 채소 많이 먹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킹 제임스 성경 찾아보세요. 이 채소는 채소가 아니고 제라 곡식이에요.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밥이 보약이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 그래요. 왜? 영양제도 못 팔고 한약도 못 파니까. 뭐가 제일 보약입니까? 사람은 밥이 제일 보약이에요. 그래서 채소와 광물계에 축적된 독이 전에는 이게 뭐 무기성 금속이나 나쁜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봐서 질소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아니한 처참한 영향이 폐와 간에 미치게 된다. 이 해독이 힘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우리 몸을 성제라고 표현합니까? 전의 입구는 어디입니까? 밥 먹는 입이지요. 출구는요. 소변 보는 것, 대변 보는 그만 잘 관찰해도 경험의 책에 몸이 말해준다. 우리 몸이 이론으로 움직입니까? 경험으로 움직입니까? 우리 몸은 경험의 책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이 전의 입구와 성경의 출구를 전심으로 좀 주의해서 살펴봐라고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냥 성경이 단순히 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폐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하나만 볼 때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정말 생명되는 피를 우리 몸이라는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잘 깨집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두 번 기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거는 생리학이라는 것은 70억이 넘는 인구의 몸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병을 회복하는 방법도 100가지, 1000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피해도 초점 쫙 맞췄어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겁니다. 옛날 거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칙을 이해해야 돼요. 감정은 언제나 흔들리잖아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